방학인데 아이들이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꽉꽉 채워넣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아이들이 가져온 통지표를 확인해 보세요. 방학식 날 아이들이 통지표 챙겨가지고 오잖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쭉 읽어보고 나서 뭐 그럭저럭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통지표 모아두는 곳에 그냥 모아두시죠. 내 아이 통지표하고 다른 아이 통지표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통지표를 볼 때 어떤 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방학에 부족한 점을 향상시켜야 될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지 궁금할 때 바로 통지표를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어려워서 모르겠다 싶으실 때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통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은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땠다는 거지? 참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돌려가기인지 정말 좋은 말인지 아이 학교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지표 제대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중학생들 통지표를 가지고 왔을 텐데요. 아이들은 시큰둥합니다. 거기에 예전처럼 등수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교 몇 명 중에 몇 등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가 학교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지 아이의 학교 생활을 엿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학교 생활통지표 보는 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통지표를 보면요, 알 수 있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어떤 내용으로 확실히 드러납니다. 과목별로 평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특히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자유학년제만 운영이 되고 시험이 없죠. 시험 점수로도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텐데요.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생활통지표입니다. 통지표를 보면 과목마다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가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과목의 그 챕터에서 이 아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죠. 교과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줄줄이 아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이의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아무리 중학교 선생님이 담임이 들어가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도 전체적인 1년의 생활에서 아이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적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아이의 무드를 종합 의견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통지표 같은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말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미화해서 아름답게 내 아이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고집이 센 아이다 그러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확실하게 표현한다, 고집이 세다는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게 조금 어렵죠. 그 단어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이 관찰한 전체 학교 생활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이의 전체적인 학교 생활의 무드를 볼 수 있죠. 아이가 굉장히 활달하고 친구 관계가 좋은 아이인지 아니면 공부에서 학업적으로 우수한 성질을 나타낸 아이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학교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친구관계,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한 경우,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낸 경우,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종합의견을 보면서 이 아이는 어느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아이인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각 교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의 교과 내용과 전체적인 학교생활의 모두를 알아봤다면 두 번째, 수업 태도를 통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업 태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자, 제가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생활통지표에 나와 있는 문구의 예시입니다. 수업 태도와 참여도가 양호함. 수업 태도가 긍정적이고 협조적임. 수업 태도가 항상 바르고 적극적이고 모범적임.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아 항상 잘 참여함. 수업 시 경청하는 태도나 발표 능력이 매우 우수함. 자, 어때요?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수업 시간에 항상 바르게 앉아 잘 참여한다는 것은요, 어때요? 적극적인 아이이기보다는 소극적인 아이일 가능성이 높죠. 참여도가 양호하다던가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요, 적극적이고 모범적이라든지 매우 우수하다라는
내용이 수업 태도와 연결되어서 쓰여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준비물이 잘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수업 태도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겠죠. 수업 태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내가 비록 학교에 계속 아이랑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가 대체로 어떤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활통지표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이가 기본 성취 능력이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낮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구 중에 교과 내용 다음에 이 아이의 태도나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무슨 과정에 노력이 필요함, 뭐뭐뭐뭐 한다면 발전이 기대됨,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발전될 것으로 보임.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문구 같은 경우는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표현입니다.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한다면 발전 가능성이 기대됨이라고 했다면 표현된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학교의 생활에서 수업 시간에 소극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표현 안에서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뭐뭐뭐 한다면 발전 가능성 있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래도 좋은 뜻이겠지 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야, 좋은 얘기잖아 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버리는데요. 이런 표현은 조금 더 그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 성취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잘 갖추고 있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며 과제 수행이 매우 우수함.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수학의 기능을 빨리 습득함. 수행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함. 어때요?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는 아직 이런 문구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성취도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매우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특별한 성취를 가진 친구들에게는요, 매우 우수하다든지 자기주도 학습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읽기만 해도 그 아이의 모범적인 생활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성적은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지라는 게 궁금하다면요, 생활통지표에서 교과의 내용을 설명한 것 이외에 이 아이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과정 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이가 수업 태도가 어떻게 하고 있고 준비물을 어떻게 갖추고 있고 발표할 때, 토론할 때, 친구들과 모둠 수업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다 기록을 해두셨다가 평가를 합니다. 이 아이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과치라고 보면 돼요. 통지표를 받으면 가만히 읽어두고 아이한테 나중에 줘야지 하고 넣어두시지 말고요. 자주자주 꺼내보시고 어떤 면의 수행은 아이가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노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1년 동안 혹은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쌓인 것들이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서 나온 거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아이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돼서 우리 아이 학업 성취 혹은 친구 관계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될지, 학업 성취 면에서도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면 통지표를 참고하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